네,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워지긴 했지만 어렵게 벌수록 저희가 좀 더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코인과 함께 성공의 종소리 한번 울려보시죠.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간밤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죠. 장 초반만 해도 반등이 나오던 3대 지수, 아쉽게도 마무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2%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11% 소폭 오름폭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아쉽게도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면서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라인 먼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죠.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주요 경제 지표 전월 대비 0.2% 올라섰지만 1월의 시장 금리 가능성은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위축에 우리 시장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CPI 결과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시간으로 저녁 10시 반 CPI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 안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취임식 직후 1개 이상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행정명령, 그동안 제약으로 작용됐던 우리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 철회하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거래소죠. 빗썸이 오는 3월부터 실명 계좌를 농협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꾸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빗썸이 7년 가까이 이어온 농협은행과의 제휴를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은행 계좌의 사전 등록은 노린 건진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인 1월 20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그날의 더 자세한 이슈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인 시세 히트맵 통해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기분 좋은 우리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이 2%대 플러스권을 유지해주면서 97,000달러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최근에 10일 동안 10% 넘는 하락세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 오늘장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3.15% 플러스권을 안착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주춤할 때도 굉장히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리플, 오늘장에서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5.7%, 약 6%가량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도 보이는데요. 현재 트론과 수위가 각각 0.51%, 그리고 수위는 1%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최근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우리 시장이죠.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둠 속을 환하게 비춰주는 우리들의 헤드라이트 퍼즈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시장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패드워치에서 97%까지 오르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 동결이 위축됐다 한들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게 세력이 좀 이유를 갖다 붙인 것 같나요? 아니면 진짜 PPI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PPI가 이제 예상치 하회하면서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지 않지 않을까? 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점도표를 보면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를 2번만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번 달에 금리 동결은 확실하지만
하지만 이제 올해 2번이 아니고 3번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게 좀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하는 CPI가 좀 생각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월에 금리 동결은 확실해졌지만 다음 금리 인하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반등을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 격동의 아마 시기를 좀 겪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코인 입장에서 보면 뭐 어떻게 되든 네, 갈 길을 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요런 지표는 그냥 조그만한 약간 사소한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뭐 3월에 올라갈 것이냐 2월에 올라갈 것이냐 네. 그거를 결정짓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비율을 가지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취임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있을까요? 그런 거 이제 저희 안 따질 때도 됐잖아요. 뭐 산타렐리니 뭐 이런 거 말만 뭐 그럴싸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하기 좋아서 붙여놓는 거죠. 네. 예, M7이 뭐 앞에 뭐 브로드컴 붙여가지고 배트맨이 이런 게 배트맨이니.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붙이는 게 좋으니까 또 기사로 쓰기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뭐 취임 빔 뭐 이런 게 나온다라고도 아마 뭐 얘기가 나올 텐데 혹은 취임이 혹은 뭐 선반영으로 인한 하락. 네,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딱히 굳이 신경 올라가면 좋고 네. 네, 아니어도 괜찮고. 네. 근데 어쨌든 취임한 게 악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악재는 아닌데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주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네. 네.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CPI까지 내일 또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럼 퍼즈님,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는 어떤 거죠? 일단은 오늘은 차트 위주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크립토 콘트의 주기용 대표가 있어요. 네. 네, 그 크립토 그러니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는 유명한. X에 많이 올리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크립토 콘트라는 이 홈페이지가 이제 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저것 분석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건데 그 어제 올린 X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지금 이제 2021년에도 3,000달러고 2022년도 3,000달러, 2024년도 3,000달러, 2025년도 3,000달러 해서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해서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을 조롱한 거죠. 네. 네, 해서 조롱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뭐 저는 주경 이 대표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가끔씩 좀 장난꾸러기 같은 네. 예,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더리움이 굉장히 안 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렇거든요. 네. 해서 지금 가격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이 안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난번 불장이에요. 네. 지난번 불장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서 지난번 불장까지 왔기 때문에 요때 가격, 요때 가격, 요때 가격, 요때 가격, 요때 가격, 요때 하니까 계속 스테이블 코인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때랑 비교하면 어쨌든 고점을 높였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만큼 와 있었고 그래서 웬만한 코인들은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쨌든 이더리움이고 얘는 솔라나거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 여긴데 솔라나도 똑같아요. 솔라나도 이때 가격, 이때 가격, 이때 가격, 이때 가격, 이때 가격, 이때 보면은 전부 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냐라고 말할 법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지코인인데 얘는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이더리움이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안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보다 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실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너무 안 올랐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불장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와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아직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많이 안 오른 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덜 떨어지고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이만큼 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보다 상황이 더 나은 코인은 거의 뭐 비트코인 정도? 네. 예, 그거 제외하고 나서는 올타임 하이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생 코인들을 좀 제외하고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는 비트코인만 사실 이더리움보다 낫지. 뭐 솔라나도 사실 지금 고점을 완벽하게 갱신한 게 아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만 따지면 굳이 이더리움이 이 정도의 조롱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호재도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ETF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하락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유출량도 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리고 개발도 자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은 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격이 안 오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리플도 가격이 안 올랐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더리움도 제가 저번에만 다뤘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요 플랫폼 코인의 가치는 그 위에서 올라가는 디앱이 얼마나 많은가, 네. 그 위에서 올라가는 디앱의 시총 합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어쨌든 그 플랫폼 코인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네. 뭐 삼성 갤럭시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걸로 비교하듯이 단순히 막 뭐가 성능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누가 그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있는 디앱, 실질적으로 디앱에 많이 올라와 있는 개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개수 플러스 시총. 네. 사실 개수보다는 시총이 더 중요하긴 해요. 이상한 약간 너무 별로인 프로젝트가 많은 것보단 네. 시총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위에서 올라가 있는 디앱의 시총 합이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올라가는 그 디앱들의 시총 합보다 커요. 오, 이더리움이 그럼 엄청나게 펀더멘탈적으로 기준이 잘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거죠. 사실 솔라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한들 사실 디앱 시총을 따지면 한 7, 8배 차이 납니다. 근데도 왜 솔라나가 세력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이 사실 아직까지, 네. 네, 물론 나중에 솔라나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에요.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일 뿐, 지난번 고점 대비해서 생각하면 이더리움이랑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저점을 잡은 것처럼 솔라나가 얼마 갔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점을 잡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 네, 어차피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사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른 코인들 되게 많이 오를 때 이더리움 예전에 그 올타임 하이 찍던 그 역사가 또 안 나와주기도 하고, 또 알트코인 불장의 신호탄이 이더리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알트코인 대장이 좀 지진부진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알트 불장이 제대로 아직 안 왔나 보죠. 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제가 준비해 갖고 왔는데, 네. 지금 요새 한 며칠 동안 김치 코인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원래 김치 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면은 불장 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번 알트 불장의 마지막 피날레는 원래 김치코인이다, 이런 루머 같지 않은 루머가 항상 돌긴 하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조건들이 좀 충족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2018년이 여기고 2021년, 2022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알트코인 불장일 때는 비트코인이 조정받거나 옆으로 횡보한단 말이에요. 그때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때도 2017년 말 이때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하락했고, 이때 이더리움 폭발적으로 오르고 리플도 폭발적으로 올랐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도미넌스가
한 36% 정도를 찍었었고 네.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40% 정도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알트 불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잠깐 올라봤자 비트코인의 발끝도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야 아직. 그렇잖아요. 네. 그럼 도미넌스가 지금 한 55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대까지는 떨어져야 불장이 오는 거네요. 알트코인 불장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도미넌스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떨어질지 그건 모르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김치 코인들이 막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아 시즌 종료구나라고 생각을 할 법한데 네.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파세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상태로 와 있고 그리고 아직 트럼프는 취임도 안 했고 네. 그리고 M7 중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애는 테슬라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전부 다 팔고 나오셔야죠.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김치코인이 잠깐 오른 거는 좀 방향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방향성이 애매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방향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좀 이제 금액이 혹은 자금이 뭐 그런 쪽으로 좀 쏠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걔네들이 올라왔자 그렇다고 해서 막 올타임하이를 갱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하락하고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살짝 오른 거에 불과해요. 아시죠? 알죠.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알트 불장이 끝났을 것 같다. 뭐 이런 아니 알트 불장뿐만 아니고 뭐 불장이 끝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특히 갤러리 내에서도 아, 마지막 피날레 김치코인 가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 막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믿지 않으면서도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말 나온 김에 비트코인 분석도 잠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퍼즐각도선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사실 여기 방송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제 채널에서는 어쨌든 꾸준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조정을 요때 살짝 받으면서 잘 지지받았죠. 네,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좁아진다는 소리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횡보하기 때문에 좁아져도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좁아지면 중심선이 의미가 없긴 해요. 네, 해서 좁아지면 요렇게 그냥 왔다 갔다 거려버리거든요. 중심선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오는 게 좋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위로 올라온 다음에 요 상단선을 어쨌든 터치를 해주고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네.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남는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 없지만 아주 아나운서님이 원하는 코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러면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에 리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리플이랑 동행하는 쌍둥이 코인이 있다고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 쌍둥이라고 해서 헤데라랑 알고랜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차트가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기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어제 코인을 정해놔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마치 지금 물어본 것좀 했는데 준비가 딱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해서 네, 제가 준비한 거 같이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이고 맨 위에가 리플,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알고랜드, 그 다음에 여기 헤다라예요. 보기만 해도 상당히 비슷하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리플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진짜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일봉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리플이 좀 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리플만 좀 더 가고 얘네들은 좀 아래로 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서 1시간 봉으로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1시간 봉으로도 보면 이제 리플은 올라서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알고랜드랑 헤데라는 횡보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얘도 횡보하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요 정도 느낌이어서 1시간 봉으로 봐도 매우 비슷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새쌍둥이라는
표식이 이렇게 붙어버렸죠? 뭐 리플이랑 얘네 코인이랑 좀 친한가 보죠 뭐. 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차트만 분석해드리려고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세 개의 코인이 비슷한 건 맞다.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따져보니까 올라가는 시기랑 타이밍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리플을 먼저 가서 수익 거두고 나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시기가 완전 똑같거든요. 그래서 리플 대신에 헤데라랑 알고랜드 사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리플의 수익률이 얘네들보다 더 낮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헤데라가 물론 잡코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굳이 리플 대신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리플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똑같이 가는 건 맞긴 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 리플을 10,000원까지 확보를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알고랜드랑 헤데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까요? 네, 해서 제가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주봉으로 보면 요런 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사실 쳐다도 안 보는 코인이긴 한데, 네. 그래서 굳이 차트를 좀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1, 2, 3, 4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해서 여기가 이제 2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뭐 한 40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한 1,300원, 한 1,4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가고 한 최대 한 1,8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400원까지는 확보이신 거죠? 네, 뭐 리플이 이런 모양이었으면 10,000원이라고 말씀드리듯이 확보로 말씀드렸을 텐데 그 정도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원이 안 깨지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간다. 네, 해서 361.8 자리랑 476.4% 정도 사이 근처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헤데라도 생긴 게 똑같아요. 헤데라도 227%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도 이제 1, 2, 3, 4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200원 정도가 뚫리지 않으면 지금 429원이거든요. 200원이면 거의 반토막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830원 정도에서 한 1,1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리플만큼의 펀더멘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뭐 확정이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야지만 그 차트대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는 그 정도의 시장, 리플만큼의 시장 참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잘 개발은 또 잘 하고 있을까? 뭐 펀더멘탈은 어떨까? 이런 걸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뭐 넣더라도 좀 소액 정도를 넣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하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적립식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알고랜드랑 헤데라를 선택하기보다는 리플이 조금 더 낫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삐쭉 솟아 나온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최근에도 이렇게 삐쭉 솟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이 별로라기보다는 어쨌든 리플이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굳이 리플 대신에 이걸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상승 기대치만 따주면 어쨌든 지금도 리플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사야 된다면 차라리 리플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한 3달 정도 이상은 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셔야지만 좀 마음 편하게 이 시장을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퍼즈님과 함께 그동안 궁금하셨을 것 같은 이더리움 그리고 알고랜드 헤데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근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했던 그 질문들 우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시원하게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차분히 시장을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나무보다는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